돌순이의 모성애. 돌순이가 드디어 새끼를 낳았다. 무려 9마리. 오후 5시 반부터 출산을 시작해 밤 9시까지 여러 번 진통을 나누어 겪었다. 요란한 울음소리가 온 집안을 에워싸기에 가보았더니 새끼들이 계집 주변 곳곳으로 기어나와 있었다. 아직 여린 살에 상처가 생길까봐 몸에 묻은 모래를 닦아낸 다음 집안에 넣어주었다. 그때까지 5마리를 낳았고 이제 출산이 끝난 줄 알고 와, 꼭 필요한 만큼만 낳았네 했다. 그런데 돌순이가 다시 낑낑대더니 양수가 터져 나왔다. 그러고도 한참이나 후에 새끼가 1마리 더 나왔다. 돌순이는 초산이라 무척 힘들 텐데도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다. 눈동자가 뒤집어질 정도로 헉헉대며 2발을 집 벽에 대고 버티며 6번째 새끼를 낳는 중에도 5마리의 새끼들은 젖을 빨았다. 돌순이는 젖먹는 새끼들을 배려하느라 줄곧 그 자세를 유지했다. 죽은 듯이 움직임이 없던 새끼는 돌순이가 입으로 막을 찢고 벗겨내자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혹시 내가 보고 있으면 돌순이가 놀랄까봐 숨어서 몰래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빨로 탯줄을 끄는 다음 분비물과 태반까지 깨끗이 핥아먹는 돌순이를 보며 배우지 않고도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어찌나 신기하던지. 돌순이는 흩어진 새끼들을 자기가 밟을까봐 무척 주의했고 나는 새끼들이 서로 엉켜 질식할 것 같아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주었다. 돼지뼈를 구워서 미역국을 끓이는 등 산후수발을 한다고 수선을 떠는데 승희씨가 왔다. 같이 돌순이에게 갔더니 놀랍게도 그새 9마리가 되어 있었다. 어둑어둑해지는데도 우리 집 들어서는 길목 가까이에 할머니들이 앉아 놀고 계셔서 돌순이 소식을 알려드렸더니 바닥에 뭘 좀 깔아줘 봐. 아이고 잘 먹여. 아이 나 1마리만 줘요. 등등 야단이셨다. 새끼 보러 오시라고 했더니 아이고 부정탄다고 애미가 싫어해요 하시며 사람에게 하듯 말씀하셨다. 필요한 분은 새끼를 드리겠다 하고 집으로 와서 식혀두었던 미역국을 가져다 주었다. 눈을 살며시 감고 있던 돌순이가 인기척에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그 눈동자는 깊고 성숙한 여인? 여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이제 아줌마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일어서지도 않고 입맛만 다시기에 왜 그러나 했더니 새끼들이 조랑조랑 붙어서 젖을 빨고 있었다. 그래서 밥그릇을 들고 입에 대주고 다 먹을 때까지 받쳐들고 있었다. 고개를 꼬고 먹는 게 불편할 텐데도 새끼들 젖을 먹이느라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 허겁지겁 다 먹고 나서는 연신 새끼들을 핥아주었다. 그 모습을 보니 돌순이의 입장은 아랑곳 없이 새끼를 두고 누구 주겠노라며 내 것인 양 함부로 얘기한 것이 미안했다. 꽃버섯 따기. 요즘 마을 할머니들은 날만 새면 마치 학교 가는 아이들처럼 줄을 서서 안모래실로 넘어간다. 숲에 버섯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꽃바라기, 일명 꽃버섯은 소나무나 참나무 주변에 돋아난 작은 살구색 버섯으로 산 입구에서부터 쉽게 볼 수 있어 산에 간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 모두들 마주치기만 하면 몇 킬로나 땄어요? 하는 것이 인사다. 해마다 이맘때면 버섯 전골 전문 식당에서 버섯을 사러 온다고 한다. 우리 아주머니는 사흘 동안 12만 원을 벌었다고 뿌듯해 하셨다. 담비 엄마 말로는 1kg에 5천 원 하는 꽃버섯은 따기보다 다듬기가 더 힘들다 했다. 걸망을 짊어지고 아주머니랑 우리 집 뒷산에 올랐다. 아주머니는 요즘 호흡이 가빠서 안모래실까지 가기엔 곤란하다며 집 뒷산에 오르자고 하셨다. 산으로 막 들어서는데 비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숲의 나무들 위로 후드득 빗방울을 뿌리고 갔다. 지나가는 비였다.
산 입구에서부터 꽃버섯이 점점이 흩뿌려져 있었다. 소나무 밑둥치 주변의 낙엽을 뚫고 쏙쏙 얼굴을 내민 모습이 이름처럼 꽃 같았다. 산길을 가운데 두고 아주머니와 양쪽으로 나란히 오르며 따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여기 많은데요? 이리로 오세요. 여기도 많아요. 하며 조개 줍듯 신나게 버섯을 따고 있는데 어디가 그렇게 많아요? 하고 낯선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갑구씨 어머니였다. 벌써 등에 한 짐 짊어지고 내려가는 중이었다. 우리 아주머니가 아이고 일찍도 왔다 가네 하니 집에 있으면 뭐해요 했다. 40 넘은 노총각 갑구씨가 아내를 얻어 날아갈 것 같다고 하면서도 뭐 지들끼리만 좋지 뭐 할 때는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최근에 24살의 꽃같은 베트남 아내를 얻은 갑구씨의 어머니는 남편이 술병으로 죽고 혼자 자식들을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청성가부로 잘 웃지도 않고 무뚝뚝하다. 갑구씨 어머니가 내려가자 아주머니는 아이고 저 억척이 다녀갔으니까 이 산을 다 훑었을 기라 이제 아무것도 없겠다 하셨다. 저녁 밥상은 된장국에도 나물에도 꽃버섯이 들어갔다. 양파를 채 썰어 들기름을 두르고 버섯과 함께 볶은 요리는 우리끼리만 먹기가 아까웠다. 약 의존도. 장날이라 차를 몰고 나가는데 윤영건 어른댁 아주머니가 손짓을 했다. 돈 2,000원을 주며 위장약 한 통만 사달라고 하셨다. 저 한 통에 900원이라 하니까 2통만 사다 줘요. 그거 한 통이면 맨날 먹어도 한 달은 먹는데요. 보건소 마당과 담벼락엔 온갖 꽃들이 한창이었다. 보건소장은 약을 한 통만 주면서 일단 드셔보고 또 필요하면 들리라고 하세요 했다. 2통 사오랬는데 했더니 보건소장은 배시시 웃으며 보건소 약이 싸니까 앞뒤 안 가리고 막 사두려고 하세요. 본인이 와야 준다고 하시면 돼요 했다. 아마도 정세를 제대로 알아보려고 한번 나오라는 말인 듯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요란한 음악과 함께 어머니를 외치며 마을을 도는 약장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샘물 할머니는 아껴두었던 돈을 털어 그 약을 사 먹고는 아들 내외와 한바탕씩 다투곤 한다. 내게 은근한 목소리로 아이고 내가 그 약 먹고 아픈 다리가 다 나았어요 하고 알려주기도 했다. 거기다 대고 그게 다 진통제 성분이라고 김 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웃기만 했다. 며칠 전에는 총명한 윤덕중 어른댁 아주머니도 꽃버섯을 따서 판 돈을 모아 11만원짜리 신경통약을 샀다고 했다. 우리 아주머니는 도라지 캐서 번 돈으로 기침약을 사 드신다고 하기에 내가 도라지가 기침에 좋은데 삶아 드시지 왜 파세요 아깝게 했더니 아깝긴 그게 왜 아까워요? 팔면 돈 주는데 약을 먹어야 낫지 그게 뭔 약이대. 돈 주고 제대로 약 지어 먹어야지 하고 훈계하듯 말씀하셨다. 어른들의 약에 대한 의존도는 농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스 광. 아주머니랑 시장에 들러 오징어를 2마리 사고 돌순이 줄 생선 대가리와 꼬랑지, 내장을 얻었다. 그리고 터미널 떡볶이집에 들러 아주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먹고 있는데 미스 광이 들어왔다. 그녀는 오뎅을 한 꼬치 먹더니 또 부지런히 나갔다. 저 아가씨는 언제나 터미널로 출근하네요 했더니 아이고 바빠요 바빠. 터미널만 출근하는 게 아니고 도는 코스가 있어요. 약국, 중앙원, 문방구, 빵집, 우리 가게 그리고 포장마차 순이죠. 하며 떡볶이집 주인이 깔깔 웃었다. 뭔 걱정이 있겠어요.
어찌나 돌아다니는지 그렇게 먹고도 날씬하잖아요. 아픈 적도 없는지 1년 12달 결석 한 번 안 해요? 우리가 가은에 와서 가장 먼저 익숙해진 사람은 바로 미스 광이다. 미스 광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20대 아가씨인데 터미널에만 가면 터미널과 주변 가게들을 부지런히 들락거리고 있는 그녀를 언제나 볼 수 있다. 우리 어릴 적에도 어느 마을에나 한 명쯤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 정신을 놓아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상자 속 아이들. 부산의 아이들에게 갔다가 보름 만에 돌아왔다. 5층 원룸의 4층 9평 공간 속에서 인근에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의 소음을 들으며 지내자니 숨이 턱 막힐 만큼 답답했다. 무엇보다도 정해진 요일 외에는 음식 찌꺼기를 버릴 수 없고 해당 요일에도 음식 쓰레기 봉투가 차지 않으면 현관에 두어야 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해서 참 곤란했다. 시골에서는 소에게 훌륭한 먹을거리가 되는 채소나 과일 껍질도 비닐에 담아서 버려야 하고 돌순이에게 구해 먹이기 힘들었던 맛난 생선 대가리나 내장도 성가신 쓰레기일 뿐이었다. 뒤처리가 신경 쓰여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사먹지 않을 정도였다. 일반 아파트 살림이 아니라 원룸 생활이라서 더욱 불편했다. 내가 함께하지 않는 많은 날들 동안 아이들이 겪을 불편함에 마음이 안 놓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고 방학에도 부산에 있겠다고 했다. 나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에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고 다소 역량이 결핍된 생활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운 생활이 더 좋은 것인지 모른다. 아이들 집 문을 닫으면서 작은 상자 속에 아이들을 담아 뚜껑을 꼭 닫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아팠다. 더 못 줘서 미안해. 샘물 할머니가 한 손엔 지팡이를 짚고 한 손은 뒤로 감춘 채 나타나셨다. 작은 종이 상자를 내놓으시며 아이고 새댁이 우리 며느리가 고맙다고 갖다 주래요 하셨다. 저번에 아들이 음료수도 두고 갔고 할머니가 고춧가루도 적지 않게 주신 터인데 그래도 인사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다. 인사를 하러 나온 승희 씨와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10시가 넘어버렸다. 할머니는 이제 가야겠어 하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면서도 영감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얘기며 외동아들을 힘들게 키운 얘기를 하다가 눈자위가 빨개지셨다. 할머니가 가시고 아침을 먹고 있는데 새벽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점심때 칼국수를 하려고 하는데 먹으러 오겠느냐고. 가는 김에 새벽이에게 주기로 한 강아지를 데려가기로 했다. 6주가 지나면 분양이 가능하다고 했고 새벽이가 손꼽아 기다리기 때문에 가장 똘똘해 보이는 녀석을 골라 목욕을 시켜서 데려갔다. 손수 반죽해서 채를 썬 국수였다. 조개로 맛을 낸 국물에 푸른 호박 고명을 얹어 마무리한 깔끔하고 시원한 칼국수. 후식으로 과일과 커피를 먹고 있는데 샘물 할머니 동생인 영분 할머니가 들리셨다. 영분 할머니도 새댁이가 우리 언니 병원에 실어다 줬다며 너무 고마워요 로 시작해서 혼자 사는 아픈 언니가 너무 걱정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다 가셨다. 집에 오는 길목에 대나무집 아주머니를 만났다. 옥수수와 줄콩을 따고 계셨는데 기다렸다는 듯 새댁이 빨리 가서 세수대야 좀 갖고 와요 하셨다. 가져가니 콩을 가득 따담아 주시며 귀에다 대고 내가 추석 전날에 쌀을 서너 대 갖고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빈 장독에 넣어두고 왔거든. 이 콩 넣어서 그 쌀로 밥 한번 해 잡숴봐 했다. 아유 저희는 이렇게 얻어먹기만 하니 어떡해요 하니 아유 그게 아니지. 저번에 내가 뱀한테 물렸을 때 그 집 양반이 나를 얼른 병원에 실어다 줬잖아요. 내가 양반 덕에 살았다니까.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해요. 근데 쌀이 비를 안 맞았는지 모르겠네 하셨다. 집에 와서 보니 과연 독 안에 쌀이 들어있었다. 우리가 부산에 간 줄 모르고 추석에 밥 지어 먹으라고 갓 지은 쌀을 들고 오신 것이었다. 마루문을 여니 이번에는 솎아서 깨끗이 다듬은 열무가 바구니 가득 담겨 있었다. 작은 신세도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되갚고야마는 어른이다. 다 독버섯이라니. 승희 씨와 버섯을 따러 가기로 했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서 미루다가 정오가 되어서야 집 뒷산에 올랐다. 앞에 가던 승희 씨가 화들짝 놀라며 멈추었다. 발 앞에 갈색 바탕에 초록 무늬가 있는 뱀 한 마리가 동그랗게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도 뱀도 꼼짝 않고 있다가 각자 슬그머니 제 갈 길을 갔다. 대개 사람보다 뱀이 더 놀라서 달아나지만 독이 있거나 덩치가 큰 뱀은 대담하게 버틴다고 한다. 우리는 장화를 신고 왔기 때문에 물리진 않겠지만 또 뱀이 나올까봐 발소리를 버적버적 내며 갔다. 누군가 지나간 뒤였는지 버섯은 그리 많지 않았다. 오늘 처음 버섯을 따러 온 승희 씨는 먹지도 못하는 버섯을 따들고 여보 이것 봐 이거 먹는 거지 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아 그냥 확실하게 꽃버섯이나 따요. 다 독버섯이야. 하면 여기를 보고 말해. 자, 잘 봐. 하며 독버섯 든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묻는 버섯마다 다 퇴짜를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건? 을 외치는 그에게 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한마디로 꽃버섯 아니면 다 못 먹는다고 보면 돼. 하고 말해주었다. 그리곤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버섯 하나를 들고 쫓아와서 눈앞에 들이밀며 이것도? 하고 묻는데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어졌다. 처음 버섯 따러 왔던 날의 나와 어찌 그리 똑같은지 웃음이 났다. 처음엔 나도 그랬어. 아주머니가 내가 딴 버섯 제대로 안 보고 건성으로 아니라는 줄 알고 막 턱에 들이밀고 물었다고. 정말 막 딱 먹음직스럽게 생긴 거 있잖아. 그 버섯글이라면 우리가 그림으로 딱 그려내는 그런 거. 그런 거 다 독버섯이야. 너무한 것 같지? 했더니 오 정말 그렇네. 이 많은 통통한 버섯들이 다 못 먹는 거라니. 하며 삭감 모양을 한 멋진 독버섯을 아쉬운 듯 던져버렸다. 따온 버섯은 양이 많지 않아 저녁 반찬으로 딱 알맞은 정도.